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가원적 3단론법과 선원적 3단론법인데요. 거기에 앞서서 전 시간에 다룬 후권부정법에 대해서 특히 후권부정법의 오류, 후권부정법을 위반해서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하는 논증의 사례들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요. 앞섰다고 앞선 것이 아니고 뒤처졌다고 뒤처진 것이 아니다. 아마 이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의 주제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앞선 것을 긍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고 뒤처진 것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반면에 앞선 것을 부정하면 부당하고 뒤처진 것을 긍정해도 부당하다. 이것이 이전에 2시간에 걸쳐서 전건 긍정법과 후권 긍정의 오류, 후권 부정법과 후권 긍정의 오류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The fallacy of denying the antecedent. 후권 부정의 오류다 했는데요. 여기 보면 this is the first premise. This is the second premise. The second premise denies the antecedent of the first premise. 제2전제가 제1전제의 전권을 부정하고 있네요. 이렇게 전권을 the antecedent 전권을 부정하면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논증의 이해가 있나요? 여기 나왔는데요. argument 1 해서요. A necessary condition for Aristotle's classification of virtue into moral and intellectual was his twofold division of the soul. 어려운 표현인가요? 필요 조건이라는 말과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이번 시간, 전 시간에 이번 시간과 전 시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출연하는 것인데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을 때 어떤 것이 고래이면 그것은 포유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참인 명제예요. 근데 거꾸로 말해볼까요? 어떤 것이 포유류이면 그것은 고래이다. 이것은 거짓인 명제예요. 왜 그럴까요? 고래와 포유류 사이에 의미 관계에 있어서 고래의 의미 요소가 고래의 의미 요소 중에는 포유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고래이면 그것은 포유류예요. 왜냐하면 고래 자체에 이미 포유류라는 의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고래이면 그것은 포유류이다라는 이 가언적 조건어 또는 가정법적 문장에서 if절 또는 전건은 즉 고래이다라는 것은 포유류이다라는 것을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고래이기만 하면 충분히 포유류이게 돼요. 그러나 거꾸로 따져볼까요? 포유류이다라는 것은 고래이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왜 그러죠? 포유류라는 것만으로는 고래일 수가 없어요.
즉 포유류라는 의미 요소에 수생동물이라는 의미 요소 더하기 헤엄치기라는 의미 요소 등등이 합쳐져야만 고래이다 라는 것이 성립해요. 그래서 포유류이다 라는 것은 고래이다 라는 것을 위한 필요 조건에 불과해요. 필요 조건 또는 하나의 필요 조건에 불과해요. 반면에 고래이다 라는 것은 포유류이다 라는 것을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또는 하나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sufficient condition or a sufficient condition 뭐 어떻게 표현해든 상관없는데요. 그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a necessary condition 했어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 필요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 있다? 비동사 뒤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was his twofold division of the soul. 이게 필요 조건의 구체적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기호식으로 바꿨을 때 호스슈, 즉 말굽 뒤쪽에 나오죠? son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son.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하고 붙여넣기. 지금 이 기호가 호스슈, 말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에요. 이 앞에 s가 적히고요. s가 오고요. 이 뒤에 n이 와요. 이 s는 sufficient condition을 말하고 n은 necessary condition을 말해요. 호스슈 앞쪽에 sufficient condition이 놓이고 호스슈 뒤쪽에 necessary condition이 놓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땐 son으로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호스슈를 이것을 세우면 이렇게 세우면 U자가 되잖아요. 이건 son이라고 일컬어져요. son, sufficient condition, necessary condition. 이렇게 전시간에 제가 설명이 부족한 듯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번역은 어떻게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덕목을 도덕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필요 조건은 그의 이중적인 영혼 분할이었다. 영혼에 대한 그의 이중적 분할이었다. 영혼의 지적인 부분이 있고 도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덕목도 지성적 덕목과 도덕적 덕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twofold division of the soul은요. DS로 표시돼요. DS가 약호예요. 노테이션이에요. 축약 기호예요. 무엇에 대한? twofold division of the soul에 대한 약호예요. D는 division에서 왔고요. S는 soul에서 온 것이네요. 그럼 앞쪽의 문장의 약호는 CV인데 CV는 어떻게 왔을까요? C는 classification에서 왔고요. V는 virtue에서 왔네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전제를 기호하면 CV, then DS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 Aristotle divided the soul into two parts. 영혼을 두 부분으로 나눴다. Therefore, he
classified virtues into moral and intellectual. 이게 대포가 있으니까 이게 결론지시고요. 그래서 셋째 진술이 결론이 되겠네요. 이것도 기호하면 여기 classification virtue에서 CV로 기호화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기호식, 두 번째 기호식, 세 번째 기호식 이걸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건 아마 CV는 classification of virtue, 이거는 division of the soul, division of the soul, therefore classification of the virtue 이렇게 되겠네요. 이 논증 형식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전제가 첫 번째 전제의 이거 뭐죠? 후권입니다. the consequent. 후권을 긍정하고 있네요. 그러면 this argument committed the 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t. 이 논증은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또 다른 논증이네요. argument 2 해서요. Professor Brown advocates Schopenhauer's philosophy only if he is a pessimist. 브라운 교수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옹호하는데 언제? Only if he is a pessimist. 오직 그가 비관주의자일 경우에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옹호한다. 기억나세요? only if의 의미는 if가 아니에요. then이라고 그랬어요. only if의 논리적 의미는 then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then이라는 말을 바꿔놓을 수 있고요. 이 앞에는 if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 여기가 if절이고 이 아래가 then절이다. 그러면 if절은 약호가 뭔가요? BA네요. 브라운의 B, advocates의 A였어요. then절의 약호는 뭔가요? BP, B, 여기 he라고 했는데 he가 가리키는 건 브라운 교수니까 he를 B로 받았네요. P는 pessimist이고요. 그래서 if BA, then BP. 여기서 if와 then이라는 구조를 호스슈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BA, then BP. This is the first symbolization of the first premise. 이게 첫 번째 전제 기호식이 되겠습니다. Professor Brown doesn't advocate Schopenhauer's philosophy. 여기 not, 부정어, negative word가 왔어요. 부정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물결 모양의 막대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물결, 컬이라고 하거나 막대라는 의미인가요? tilde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not BA가 두 번째 전제 기호식이고요. 결론에 대한 기호식은 역시 여기 not이 있어요. 그래서 therefore he is not a pessimist. 그래서 그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다. 인데 not BP로 기호화가 되네요. 역시 기호식 3개를 모아서 우리가 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본다면 또는 테이블을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두 번째 전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이 첫 번째 전제 BA를 부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후권, 부정된 형식의 후권을 결론으로 도출했는데 이것은 전권 부정의 오류를 범했다. not BA가 첫 번째의 전권을 부정하고 있죠. So we can say that this argument committed the fallacy of denying the antecedent.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오류 검사.
여기에 사실은 동영상의 첫 장면이 와야 하는데 제가 가진 파일이 첫 장면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증의 오류를 검토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면 오늘의 본래의 주제요. Hypothetical syllogism 그랬습니다. Hypothetical이라는 것은 가설적인, 가정적인, 가언적인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고요. 실로지즘은 3단 논법이에요. 가언적 3단 논법이라고 통상 번역하고 있는데요. 가언적 3단 논법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렇게 결론, 제일 전제, 제일 전제, 결론 모두가 가언적 문장으로, 가언적 진술로 된 논증을 우선적으로 가언적 3단 논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만 가언적 진술이고, 두 번째 진술은 단언적, 단정적으로 언명하는 진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가언적 3단 논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 가언적 3단 논법의 의미가 좀 확대된 것이죠.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가언적 진술로부터 가언적 진술 형식으로서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가언적 3단 논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P 된 Q, Q 된 R, P 된 R 어때요? 여러분, 첫눈에 타당한 논증이라고 보이시나요? P이면 Q예요. 그리고 Q이면 R이에요. 그러면 P이면 R이 된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첫눈에 이것이 타당한 논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친숙한 용어로 하면 A면 B인데, 다시 A면 B이고 B면 C라면 그러면 A면 C이다, 이런 말인데요.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까요? 곧바로 논증을 통해서 이 가언적 3단 논법을 활용해 보라는 것인데, 이 가언적 3단 논법이 세 번째 타당한 논증 형식이에요. The third valid argument form,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가언적 3단 논법을 A3 잘 안 되네요. A3 이렇게 표시할 것이에요. A는 아규먼트를 줄인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valid argument를 줄인 말이에요. valid argument 3, 세 번째 타당한 논증 형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A sufficient condition for Jane to be praised is that John lost the Venus at the picnic. 자, 충분 조건의 내용은 호스쇼 앞에 온다 반복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충분 조건의 내용은 비동사 뒤에 온다, 그 얘기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제인이 기쁘게 되는 충분 조건은 존이 소풍을 가서 위너스를 굽는 것이다,
위너스가 비엔나 소시지를 말한답니다. 위너스, 비엔나 소시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이 소풍 가서 비엔나 소시지를 굽는다는 것, 그것이 제인이 즐겁게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sufficient condition의 구체적 내용은 concrete content comes after be verb 그랬으니까요. 비동사 여기 있어요. 비동사 뒤에 오는 게 대절인데 이 대절의 약호가 RW예요. roast Venus네요. 그 RW가 호수슈 앞에 와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의미 내용, 제인이 기뻐하게 된다. JP로 기호화가 되나요? BP로 기호화됐어요. 그러면 be pleased. 여기서 B자를 따오고 여기서 P자를 따와서 BP가 됐네요. BP는 필요 조건이 되겠네요. 호수슈 뒤에 와야겠고요. He will light the fire if he ignites the match. 그러네요. 그가 성냥을 그은다면 그는 불을 밝힐 것이다. 여기서 라이트 파이어가 LF로 표시되고 이그나이트스 매치가 IM으로 표시됐네요. if절이 뒤쪽에 있죠. if절이 기호화 했을 때는 앞쪽으로 와야 하니까 IM이 호수죠. 앞쪽으로 왔고요. LF가 뒤쪽에 왔습니다. A sufficient condition for John to ignite the match is that he strikes it. 존이 성냥을 긋는 것을 위한 충분 조건은 그가 성냥을 치는 것이다. 좀 표현이 I'm sorry. 표현이 좀 어렵죠. ignite, strike 어느 정도의 의미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성냥을 긋다, 성냥을 치다, 성냥가게다, 성냥을 이렇게 치다. 뭐 그렇게 의미를 구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he strikes it는 SM, S is S of strike, M is M of match.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충분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비동사 뒤니까요. 이 대절이 SM으로 표시되니까 이 대절이 충분 조건이고요. 이 SM이 충분 조건이니까 호수슈 앞에 놓였어요. 나머지 의미 요소는 필요 조건이고요. 호수슈 뒤쪽에 놓였습니다. He will roast the Venus if he lights the fire. 만약 그가 불을 밝힌다면 위너스 소시지를 구울 것이다. 역시 if절이 뒤쪽에 왔죠. 그러나 if절의 내용은 호수주 앞으로 놓여야 하니까 F, light fire가 앞쪽에 왔고요. 전권으로 왔어요. RW는 후권으로 호수주 뒤에 놓였네요. Therefore, Jane will be pleased if John strikes the match. 존이 성냥을 친다면 제인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역시 if절이 뒤쪽에 나왔는데 이것의 약호가 if절의 약호가 SM이니까 SM이 이렇게 앞쪽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호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기호식을 모아서 다이어그램 또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네 개의 전제가 놓여 있고요. 결론을 어디다 쓴다? Right upper column. In the right upper column, the conclusion must be written. 결론이 쓰여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네 개의 전제로부터 이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원적 3단 논법 A3라는 논증 형식을 배웠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자는 것이에요. 자, 전건이 SM이죠. SM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후건이 어디 있어요? BP 이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전건이 있는 이 3번 진술로부터 우리 출발하겠어요. We can start with the third premise, which is the antecedent of the conclusion. 결론의 전건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진술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SM then IM. 그럼 IM 뒤에 누가 와야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됐네. SM then IM, IM then LF. 그러면 SM then LF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LF 다음에 RW가 오면 SM then RW가 될 테고, 또 RW 다음에 BP가 오면 SM then BP가 되겠네요. 그래요? 단서는 무엇이었어요? 결론의 전건을 지닌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풀이가 있어요. 여기서 풀이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풀이는 4번으로부터 출발했네요. LF 된 RW, RW는 여기 있으니까 4번과 1번을 합쳐서 LF 된 BP from 4 and 1 and A3 4번 진술, 1번 진술, 그리고 가원적 3단 논법으로부터 this new statement is given. 새로운 진술이 주어진다. 이 말이네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L부터 출발해도. 그러나 왜 구태 L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물음은 불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마 첫눈에 여기를 봤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진술로부터 출발하려고 했으니까 RW와 BP를 봤는데 RW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다 이렇게 본 거겠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진술로부터 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진술이 필요해진 것이고, 순서상 LF, RW then BP 이런 순서니까 from 4 and 1 이런 순서가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 LF, BF가 얻어졌으면 그 다음엔 BP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LF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BP로 연결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LF가 여기 끝자리에 있네요. 제2전제의 후권이 LF니까. 2번과 5번? 네, 이 둘이 결합되면 IM 된 BP가 오네요. IM 된 BP. This is a new statement that is given from 2 and 5 and on the basis of A3를 근거로 해서 2번, 5번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진술이네요. 한 번 더 나가야겠네요. 결론까지 도달하려면 IM 된 BP, IM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SM, then IM, IM, then BP. 그래서 SM, then BP. From the third and the sixth and by using of A3. 이것이 logical basis of this new statement. 새로운 진술의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논증이네요. 또 하나의 논증. 그러면 argument 2. If Grace is going to see us despite her mother's wishes, her mother is bound to find out. 만약 그레이스가 아스를 보려고 한다면, despite her mother's wishes, 그녀의 엄마의 바람들에도, 희망들에도 불구하고 아스를 보려고 한다면, 그녀의 어머니는 be bound to, 반드시 어찌한다? find out,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발견해내고야 말 것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레이스가 아들을 보는 것을 엄마가 알아차리고 말 것이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여기서 if절은 기호식이 SA입니다. S는 C의 첫 글자고요. A는 아스의 첫 글자네요. 그리고 덴절의 약호는 MB인데 M은 mother의 첫 글자고 B는 bound의 첫 글자이네요. 그래서 SA 된 MB, 이게 the symbolization of the first premise, 첫 번째 전제 기호식이 되겠습니다. If her mother is bound to find out, she will tell us to stay away. 만약 그녀의 어머니가 발견해내고 만다면 그녀는 아스에게 stay away, 떨어져 머물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서 마다 바운드는 MB이고요. 아스 stay, 이게 아스 stay가 AS로 표시됐네요. 그렇다면 MB된 AS가 두 번째 전제의 기호식입니다. as is not 주의해야죠. 여기 부정의 낱말 not가 왔어요. as is not going to do anything rash, 성급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as가. 그래서 as의 A와 rash의 첫 글자 R을 따서 AR이 이 세 번째 진술의 약호, 축약기호, 노테이션인데요. 우리는 기호할 때 부정어를 염두에 둬서 not AR 이렇게 기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if Grace's mother is going to forbid her to see us, she is going to see him despite her mother's wishes. 만약 그레이스의 엄마가 그녀가 아스를 보는 것을 금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녀는 즉 아스를 그녀의 엄마의 희망들에도 불구하고 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요, 역시 if절 된절로 이루어졌고, if절은 MF mother forbid 이렇게 된 거죠. mother forbid 해서 MF이고, 뒤에 있는 건 SA는 C other 이런 말이겠네요. 여기에 C라는 단어가 있고 힘이 아스니까요.
그래서 MF10 SA가 기호식이네요. If Grace's mother tells Arthur to stay away, he is going to do something rash. 네, 그레이스의 엄마가 아서에게 떨어져 머물라고 말한다면 그는, 즉 아서는 어떤 일을 성급하게 할 것이다. 오호, 그런가요? 예, accordingly 따라서 Grace's mother is not going to forbid her to see Arthur. 그레이스의 엄마는 그녀로 하여금 아서를 보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부정기호가 있으니까 not MF로 기호했고요. M은 M of mother이고요. F는 F of forbid예요. 그래서 모두 6개의 진술이 있는데 5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진 논증입니다. 이것을 모아보면요, 이런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Here are 5 premises and there is the conclusion. We should derive the conclusion from these 5 premises. 그래서 pre라는 것은 premise, 전제라는 것에 대한 표시이고요. 여기 in the right column 에서는 이 새로운 진술들의 논리적 근거가 소개됐습니다. 그러면 not MF 이것부터 역추적해 볼까요? not MF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not MF를 얻으려면 not SA가 있어서 이 후권을 not SA가 부정하면 부정된 전권인 not MF가 얻어지겠죠? not SA는 그러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not AR에 의해서 이 AR을 부정하면 not AS가 얻어지겠네요. 그러면 not AR은 어디 있습니까? 하하, 여기 있네요. 그러면 not AR이 이것의 후권을 부정하면 우리는 not AS를 얻고 그것에 의해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not MB를 얻고 not MB에 의해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not SA를 얻고 not SA에 의거해서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not MF를 얻고 이것이 결론이네요. 제가 설명 중에 오류가 있었나요? not MF가 어딨냐 이거 했고 이걸 얻으려면 not SA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not SA 이것은 여기 있었어요. 제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을 수도 있겠는데 오류가 있었으면 여러분이 알아차리셨기 바랍니다. 그러면 this is the simplest premise. 이게 가장 단순한 전제이죠. We can start with this simplest statement. not AR에 의거해서 이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번과 3번 두 진술이 결합되는 것이네요. 이렇게 5번, 3번이 결합되는데 후권을 부정했어요. A2 모두스 톨렌스요. 후권 부정법에 의해서 여기서 not AS가 얻어졌고 다시 not AS에 의해서 이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6번과 2번이 결합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순서상은 2번, 6번이라고 써야 돼요. 논증 형식이 논증 구조가 P then Q, not Q, therefore not P 이런 순서였잖아요. 제일 전제가 이렇게 가원적 조건원 형식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2번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6번 not AS 이게 제2전제로 그 다음에 쓰여졌고요. 후권 부정법을 사용했다. 네, 그래서 얻은 결과가 not MB이다. not MB를 가지고 이 후권을 다시 부정할 수 있는데
순서상 이것이 제일 전제가 되고 not MB가 제일 전제가 되니까 1번, 7번의 순서로 써야 하고요. 그래서 후권 부정법을 하면 부정된 SA, not SA가 얻어지고요. 그러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네요. not SA에 의거해서 이거를 부정하면 not MF가 얻어지는데 순서상 이것이 제일 전제가 되고 이것이 제일 전제가 되니까 번호를 적을 때는 4번, 8번 제일 전제를 먼저 적고 제일 전제를 나중에 적고 적용된 논증 규칙, 논증 형식을 이렇게 적어서요. 그래서 얻어진 것이 not MF이다. 이 과정이 타당성 증명의 과정인데요. 가원적 3단론법인 가원적 3단론법이 활용되지 않은 채 증명이 됐네요. 그래요, 여러분? 가원적 3단론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1번 SAMB, MBAS, ASAR 어딨나요? 이거 2번과 5번이 결합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MB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워놓고 해볼까요? 이렇게 AS, MB, AS, ASAR이니까 MB AR 됐어요? MBAR 2번, 4번 and A3 이렇게 됐어요? 2번과 4번 아니 2번과 5번인가요? MB, AS 2번과 5번의 A3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엔 MBAR 연결된 것이 어딨나요? 이것과 연결되나요? SA 된 MB, MB 된 AR 이건 번호 6번으로 하겠죠? 먼저 할까요? 여기다가 1번과 6번 1번과 6번 and A3 그러면 새로운 진술이 등장하는데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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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MB가 얻어지겠죠? SA 된 MB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또 한 번 나가야 되는가요? SA 된 MB MB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그럼 SA 된 AR이 얻어지는가요? SA 된 MB 자, 다시 검토해 볼게요. 2번 MB 된 AS, 5번 AS 된 AR, MB 된 AR 맞죠? 그 다음에 MB AR과 AR이 어디 있어요? 1번, 6번이 결합됐어요. 이렇게 SA 된 MB, MB 된 AR, SA 된 SA 된 AR이 와야죠. 이거 여기 잘못 적혔네요.
A, 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SA 된 AR 어디 연결될 수 있어요? AR이 어디 있나요? AR 여기 있는데 또 다른 곳에는 없어요. SA 여기 SA와 SA 결합되면 MF 된 AR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번과 7번 and A sorry 이렇게 하면 이것과 4번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MF 된 SA, S 된 AR 이 공통된 이 개념 이것을 우리가 매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문장이긴 하지만 그냥 개념 차원에서 논의하면 중매 개념이에요. 중매 장애는 남녀를 합석시키고 빠진다고 하죠. MF된 SA와 SNAR이 결합될 수 있는데 중매 개념인 매개념인 S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SA 빠지고 남는 걸 적으면 8번이에요. 8번에 4번, 7번 MFAR이네요. MF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MF 이렇게 의식을 가져오고요. 4번, 7번 결합이니까 MF AR 여기 와야겠죠. AR 이렇게 왔어요. 최종적으로 이 3번 not AR을 활용하면 이 요건 부정하면 not F가 얻어지겠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8번 3번 A2 요건 부정법이에요. 그러면 결론으로 not MF가 얻어지는 거네요. 이 3 dots in a triangle 여기가 한 번 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뭐가 잘못됐나요? 네, 잘 됐네. 검토해 볼까요? 2번, 5번 A3인가요? MB 된 A야. 2번, 5번 A3. AS가 중매 개념이죠. 중매 개념 빠졌고요. 남는 것 MB, AR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4번, 7번 여기 4번 MF, SA, SA 된 AR SA가 중매 개념이니까 빠지고 남는 거 적으면 MF, SR이고요. 그 다음에 더 언급할 건 없고 마지막 하나 3번 남았죠. 여기 볼까요? 번호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앞에 전제 5개가 모두 거론됐죠. 그리고 6번, 7번, 8번은 새롭게 도출된 6번, 7번, 8번은 새롭게 도출된 진수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아까는 A2를 많이 활용해서 A2 후권 부정법을 활용해서 논증을 전개했는데 지금은 A3를 통해서 논증을 전개했어요. 마지막에 A2도 한번 사용되긴 했지만요.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즉
타당한 논증 형식들이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12개를 배울 것인데 그 다양한 논증 형식들을 활용할 줄 안다면 더 엘레강트한 타당성 증명을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요. 우아하게 가는 수도 있고 우아하지 않게 가는 수도 있어요. 아까의 경우에는 A2가 네 번인가 반복되면서 결론이 얻어졌는데 지금은 A3 세 번, A2가 한 번이죠. 이렇게 증명하면 보다 우아한 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때요, 여러분? 무슨 그림일까요?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그런 노래도 있죠. 예, 가언적 3단 논법에 해당하는 장면을 떠올려 봐라 했을 때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A 된 B, B 된 C이니까 A 된 C일 것이다. 징검다리 건너듯이 논증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가언적 3단 논법을 연상시키거나 지칭할 수 있는 장면이나 화면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가 등장했네요. The second topic of today is the disjunctive syllogism이에요. 가언적, 선언적 3단어법이라는 것이고요. disjunctive, 선언적이라는 말은 선택적으로 언명하는 그런 말이에요. 선언. 가언은 가정적으로 언명하는, 선언은 선택적으로 언명하는, 선택적으로 언명하는 진술들을 지닌 3단 논법이 선언적 3단 논법이다. And the commutativity of disjunction. disjunction은 선언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선언적 언명. 그래서 선언의 교환성이라는 말이건데요. 여기서 우리 새로운 타당한 논증 형식들로 A4 이거는 the disjunctive syllogism을 말하고 A5 이것은 the commutativity of disjunction 선언 교환성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볼까요? P와 Q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not P이다 이랬어요. 이 말은 P가 참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남는 것은 Q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P 또는 Q이다 이 말은요, 논리적으로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not P이다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P가 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P가 참이거나 Q가 참인데 P가 참이 아니에요. 그러면 Q가 참인 것이죠. 이렇게 이 선언적 진술이 이제 첫 번째 전제가 되고요. 이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형식이 선언적 3단 논법 A4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뒤에 거 Q를 부정하고 싶은데 즉 not Q를 통해서 이걸 부정하고 싶은데 Q가 뒤쪽에 놓였단 말이에요. Q를 부정할 경우에는 Q를 앞쪽으로 갖다 놓고 부정하라는 것이에요.
단계 절차를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예, 물론 우리는 여기서 곧바로 여기에 not q를 놓고 이 q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짠다 할 때는 순서상 Q를 앞쪽에 갖다 놓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not Q에 의해서 Q를 부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꿔놓기가 이 선언교환성 원리라는 것이에요. P와 Q는 Q와 P를 도출시킨다. 또는 P와 Q로부터 우리는 Q와 P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이런 도출 과정을 선언 교환성 이렇게 표시하자는 것이에요.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라는 말은 이것이 참이라면 복잡하네요. 다시 말할게요. P와 Q가 참이라면 Q와 P도 필연적으로 참이에요. 만약 이 전제가 참이라면 이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이돼요.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되는 논증의 속성, 그걸 타당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타당한 논증 형식으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If Grace goes on the hayride, hayride는 건초 마차랍니다. Goes on the hayride는 건초 마차를 타고 여행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달구이 타고 여행 갈 때도 있었죠. 옛날에는 서양에서는 이 건초 마차를 타고 소풍을 가는 그런 풍습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건초마차를 타고 소풍을 간다면 her mother will worry that she may get pneumonia again.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다시금 뉴모니아, 이게 폐렴인데요. 폐렴에 걸릴까봐 걱정할 것이다. 그래서 if절은 GH로 G of Grace, H is of hayride네요. M is M of mother, W is W of worry가 되겠네요. 그래서 GH 된 MW. If her mother will worry that Grace may get pneumonia again, then she will think ill of us. 그러면 만약 그녀의 엄마가 그레이스가 다시 폐렴에 걸릴 것을 걱정한다면 그러면 그녀는 아서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군요. TI는 think의 첫 글자 T자와 일의 첫 글자 I자를 따서 약호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MW then TI가 되고 Either Grace goes on the hayride or Arthur will invite Jane. 그레이스는 건초마차를 타고 소풍을 가거나 아서는 제인을 초대할 것이다. 그레이스 대신 제인을 초대할 것이다. 삼각관계인가 봐요. 그레이스와 제인과 아서. 경쟁적이면서 긍정적인 삼각관계일 수도 있지요. 꼭 나쁜 관계만은 아닐 테고요. 그래서 Arthur will not invite Jane. Therefore, Grace's mother will think ill of Arthur. 그래서 여기 not invite에 부정어가 있어서 not IJ. I는 I of invite이고 J는 J of Jane이네요. not IJ로 표시했고요. 그러면 이 기호식들을 모아서 표시하면
이렇게 되네요. 지금 우리는 A4 disjunctive syllogism과 A5 the commutativity of disjunction 이 두 개를 활용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인데요. 여기 네 개의 전제가 있어요. 네 개의 전제가 있고 여기 결론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장 단순한 진술인 이것으로부터 출발할까요? 이것을 제거할 수 있죠. 부정해서 제거하면 우리는 not GH를 얻겠죠.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IJ를 앞쪽에 갖다 놔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앞쪽에 갖다 놓는 형식이 the commutativity of disjunc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바꿔놨네요. We have changed the order of two disjunctive two disjunctives 선언지들 두 개, 이 선언지들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도 선언지, 이것도 선언지인데요. 이 선언지들의 순서를 바꿔서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 A5라는 논증 규칙이라고 그랬죠. 선언지라는 말이 어디도 나올 텐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IJ에 의해서 앞쪽 선언지 선택적 가지를 제거했고요. 그래서 GH가 남았고요. 이 GH가 이것을 긍정해서 MW가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 MW에서 이것을 긍정해서 TI가 얻어졌는데요. 이것이 결론이죠. 여기서 GH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A1이 두 번에 걸쳐 사용됐는데 다른 방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번을 아까 배운 A3 조건적 3단원법에 의해서 미리 처리하면 GH 된 TI가 되겠죠. GH 된 TI. 거기에 대해서 GH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1번과 2번으로부터 1번과 2번이요.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나오네요. 1번과 2번 그런데 여기서 A3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돼? 1번, 2번이 A3를 통해서 GHTI가 얻어지잖아요. GHTI 이렇게 되네요. 기호식은 호수수가 있어야겠고요. 여기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새로운 진술인데요. 1번, 2번에 우리 A3 가원적 3단원법을 적용해서 얻어낸 진술이에요. 그럼 여기 GH가 이것을 긍정할 수 있겠네요. 그럼 TI가 얻어집니다. 그럼 이것은 6번, 7번 또는 순서상 7번, 6번 그리고 A1
이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우측에는 뭐냐면 이제 abbreviated proof, 축약적 증명, 축약된 증명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타당성 증명할 때 기호들을 좀 축약해서 쓰자. 여기 프레미스라고 다 썼지만 여기 PR 이렇게 쓰고, 여기도 from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생략하고, 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여기 우리가 고쳐서 썼는데요. 예, IJ인데 읽어볼까요? GH가 어떻게 얻어졌냐 그랬더니 3번, 4번 진술에 대해서 A5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A4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A5는 순서 바꾸기요. 선언지들의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 A5고요. 선언 교환성 원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언 3단어법을 적용했다. A4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한꺼번에 두 개의 논증 규칙을 적용한 것이에요. 3번, 4번 진술에 대해서 한꺼번에 두 개의 논증 형식을 적용했더니 줄이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증명 과정도 축약이 되었고 기호식들도 뭐 from이라는 말 빼고 and라는 말 빼고 꼭 필요한 기호들만 적자 이렇게 한 것이네요. 그러면 MW는 어디서 얻어졌냐 그랬더니 1번과 5번에 대해서 A1을 적용했다. 1번과 5번 진술 to the 1 and 5 the valid argument from A1 is applied 이 말이에요. 1번과 5번에 대해서 이 세미콜론은 대해서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3번, 4번 세미콜론 이 말은 3번, 4번에 대해서 A5가 적용되고 그리고 나서 A4가 적용됐다 이 말이네요. 여기도 2,6 세미콜론 A1 이것은 to the second and the sixth premise the principle A1 is applied 이 말이네. 2번, 6번에 대해서 A1이 적용되었다. 이게 2번이고요. 이게 6번이죠. 여기에 대해서 A1이 적용돼서 TI가 결론으로 얻어졌다 이 말이네요. 여기도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여기 이쪽에 논증 과정은 약간의 변형이 있어서 이 좌측과 동일하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또 하나의 논증이네요. 또 Grace and Arthur will not go skiing 이렇게 됐네요. 아마 This is the last topic of today.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레이스와 아서는 will not go skiing if it's not going to snow. 만약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스키 타러 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if 절이 뒤쪽에 와 있어요. 그럼 덴절은 그레이스 앤드 아스에서 GA 이게 덴절이 뒤에 오는데 호스슈 뒤에 오는데 나지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나지가 됐고요. if 절 내에도 나지라는 부정어가 있어요. 이 부절의 기호식이 S, 즉 스노우 위에 약호인 S인데 S 앞에 틸데를 붙여서 나데스텐 나지에 이렇게 바꿨네요.
그 다음에 John and Jane will go skiing only if then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면 then Grace and us go 이렇게 된 것이네요. 그래서 John and Jane will go skiing 이것은 존과 제인의 첫 글자를 따서 JJ로 표시했고요. only if 뒤에 즉 then절은 그레이스와 us의 첫 글자가 GA로 표시했네요. Either John and Jane visit some friends or they will go skiing. 존과 제인은 몇몇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혹은 그들은 스키 타러 갈 것이다 이랬네요. Either A or B, either A or B 이게 이제 선언적 진술이죠. 그래서 이 or를 표시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거는 외지라고 불러요. 쐐기라고 부르는데 쐐기 영어로는 외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선언지 the first disjunctive는 이것은 JJ로 표시되나요? JJ 어떻게 돼요? 여기 JJ가 있었는데 John and Jane will go skiing 이게 JJ의 의미고요. 여기는 visit some friends라는 새로운 의미가 등장했네요. 그래서 이 JJ로 표시할 수 없어서 새로운 약호로 visit friends 해서 VF로 표시했고요. or 뒤에 the second disjunctive 두 번째 선언지는 뭐로 표시했나요? They will go skiing. they가 John, Jane이죠. 여기 go skiing이 JJ로 표시되는 거네요. VF then, VF or JJ 이것이 기호식이고요. It's not going to snow. 눈이 내릴 것 같지 않다. 이건 not is 부정기호를 활용했네요. 여기 negative word가 있어서요. If John and Jane visit some friends, Jane will be bored. 존과 제인이 몇몇 친구들을 초대한다면 초대예요? 방문이에요? invite가 초대이고 visit가 방문이겠네요. 몇몇 친구들을 방문한다면 제인은 will be bored. 제인은 실증을 낼 것이다. 그래서 제인 bored를 JB로 표시했어요. Therefore, Jane will be bored. 예. 그럼 이 기호식들을 모아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5개의 전제예요. 5개의 전제가 있고, 첫 번째 진술과 네 번째 진술, not S가 가장 단순한 진술이죠. 단순한 진술로부터 출발해서 not S가 전권을 응정하면 우리는 not J 후권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 얻었습니다. not J 가지고 이 후권을 부정하면 우리는 not JJ를 얻어요. 여기 얻어냈어요. not JJ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선언지를 제거하면 VF를 얻는데 이것의 제거로 해서 이 둘의 순서를 바꿔야 하죠. We should reverse the order of two disjunctives. 두 개의 선언지 순서를 바꾸는 일을 먼저 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바꿔놓는 일이 먼저 소개됐고 이것이 규칙 A5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not JJ에 의해서 첫 번째 선언지가 제거되니까 VF가 얻어졌고요. 이 VF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여기에 전권을 긍정하면 후권이 얻어지겠네요. 이 후권이 JB 결론이네요. 이 과정을 다소 축약시키면 축약적 증명했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프레미스가 PR로 바뀌었고요. 여기 from이라는 말, and라는 말 제거됐고요. 그냥 1,4 세미콜론 A1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한 단계 증명 과정의 축약이 있네요. 즉 A5와 A4. A5는 순서 바꾸기, 선언지 두 개의 순서 바꾸기가 A5고 A4는 선언 3단 논법이고요. 순서 바꾸기와 선언 3단 논법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축약 증명의 하나의 의미 요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명 과정 한 단계가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선언 3단 논법에서 타당성 증명 과정을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5개의 타당한 논리 형식을 배웠어요. A1 모두스 포넨스, A2 모두스 톨렌스, 정권 긍정법과 후권 부정법이었죠. 그리고 오늘 배운 게 A3 선언 3단 논법이고 A4 가원 3단 논법이고 A5 선언 교환성이라는 것인데 the commutativity of disjunction, 더 정확히 말하면 the principle of the commutativity of disjunction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기니까 줄여서 그냥 the commutativity of disjunction, 선언 교환성이라는 규칙 이렇게 간략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좀 난해한 부분도 있을 테고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렇게도 사유해보고 저렇게도 사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논리적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간다는 점에서 또 나름 흥미로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을 느끼셨다면 오늘 논의도 오늘 강의도 제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된 것이겠네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